네,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부담스러운 요인은 분명히 있었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높게, 뭐 근원 물가 전월 대비는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모든 수치가 대부분의 수치가 높게 나왔고,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확실하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숫자에 놀랐기 때문에 금리 미국이 되게 세게 올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연준 인사들이 좀 수습을 해줬죠. 월러라든가 블러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습을 했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월러는 0.75%포인트 7월에 올릴 거야. 그리고 우리는 CPI 뭐 이런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도 다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말이 더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본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블러드는 이번에 0.75%포인트, 제가 75라고 했네요. 0.7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가가 높다라면 연말에 금리가 4%까지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0.75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어저께 이제 1%포인트 금리 인상할 확률이 8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0.75가 뭐 6대4 비율로 0.75 쪽으로 다시 넘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를 진정시켜줘서 뭐 지수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흘러내리고 뭐 급락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오히려 환율이었죠. 그 달러 인덱스가 워낙 세게 가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이제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이게 100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100 잠깐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꺾여 내려오고 이게 반복되는데 지금 뭐 100은커녕 108 이제 조만간 110 넘어간다는 얘기 나올 정도잖아요. 달러가 이렇게 강한 건 유로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성장 전망치를 낮췄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경기 둔화가 되면은 유로화가 약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이제 사임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유로화 약세 요인. 그리고 영국도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 그만둔다라고 하니까 파운드화 약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세게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 덩달아서 되게 세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게 환율은 사실 1,300원, 1,250원 레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꺾이지 않으면 증시는 한 단계 레벨 다운돼요. 그 다음에 1,300원 레벨, 제가 이제 1,300원은 이제 웬만하면 돌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지수가 이제 그 근처 가면서 또 지수가 한바탕 레벨 다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한 번의 고비가 나와요. 이제 이 단위별로 뭐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씩 떨어지는 단계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서 지수가 200포인트 정도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점을 연결해서 10년 동안 추세로 놓고 본다면 이게 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30년 추세로 보면 30년 추세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차트 보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것 뚫고 나가면 당연히 1,400원, 1,500원 얘기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지수는 2,300이 아니라 2,100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뭐 올라갔다가 이제 반드시 돌파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돌파하면서 기세가 돌파하고 고점만큼 빠지는 기세가 아니라 계속 쭉쭉 나간다. 이래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환율은 이 즈음이 좀 고점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빠졌듯이 이번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계속해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좀 빠져서 이제 다행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휘발유 가격 추이인데 휘발유 가격 추이도 이제 계속해서 빠지고 있잖아요. 뭐 5달러 넘어갔다가 지금 4달러 중후반 그리고 이제 미국 주유소 중에 10,000개 정도 되는 주유소는 지금 4달러 미만으로 팔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떨어뜨려 주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쌀 뭐 넘어가고 할 때마다 이렇게 운송 비용이 다닥다닥 다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되는지 여부가 이제 안정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요게 이제 연결지어서 또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유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스 봐야 될 게 중국의 성장을 비롯해서 주요 지표가 나왔는데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안 좋게 나왔죠.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더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표들 근데 소매 판매는 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이제 또 예상보다 잘 나와서 이제 이게 섞이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재료가 됐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이 둔하다라는 것
쪽보다는 향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겠구나라는 쪽으로 무게를 둬서 이 지표 나왔을 때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제 중국 시장도 좀 빠지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함도 있긴 하기 때문에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묘하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프로축구가 다음 달에 재개를 한대요. 근데 이게 프로축구 리그를 재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벤트 경기가 아니라. 근데 프로축구 리그는 홈구장이 지역별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상당 부분 진정이 된 건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셔진 경기장을 보여주기 위한 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쟁 상황이 완화가 된 건지 요거 되게 저는 이거 좀 계속 봐야겠는데 라는 뉴스가 되더라고요. 요거 한번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샀죠. 예, 제법 많이 사고 기관은 금융투자만 주로 팔고 코스닥은 양쪽이 되게 많이 팔고 됐는데 편중됐죠.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인데 3,200억, 하이닉스를 800억 샀거든요. 두 종목만 4,000억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 투자들이 저거 빼면 순매도니까 오늘 반도체만 집중 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도체를 사지? 그러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다음날 투자 포인트로 반도체 지수 미국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8일 중에서 7일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루 빠진 날 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유럽의 가치 펀드가 반도체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인피니언이죠. 그 회사는. 그래서 그걸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에 성장주가 가치주가 된 거는 두 번 있었다. 2008년도 그다음에 최근.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매수를 했다더라. 그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반도체 뉴스량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준 건지, 물론 TSMC 뉴스도 있었고, 이제 아니면 그냥 우연히 수급상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파생장난 치느라고 써먹었다가 나가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숏커버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를 보면 공매도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 전체 거래 대비 공매도 비중이 1,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500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걸 다 숏커버를 오늘 한 방에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숏커버가 아니라 진짜 매수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생이라든가 아니면 수급 이벤트 때문에 잠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속 들어오는 건지는 다음 주에 양봉이 난다. 삼성전자가 18개월 동안 하락 추세였고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월간 플러스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플러스가 나면 조금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 보면 물가 공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론도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침체론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왜냐하면 금리 되게 세게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오늘은 미국이 만기일이라서 만기에 걸려 있는 금액만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 이거 국제유가 봐야 되는 거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구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달러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좀 이제 진정하기 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가스관 이슈가 있어서 이 유로화 가스관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달러화가 여기서는 좀 멈칫하는지 여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반도체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반도체주가 다음 주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자동차, 통신, 장비 이런 구도가 되는데 이거는 설령 다른 종목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요게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가 주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내일 방송할 예정인데 그냥 간략하게 예고식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하락할 때 보면 그해 실적은 되게 좋을 때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실적이 급감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해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고 오히려 그 해는 주가는 또 괜찮은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흐름이 좀 저 패턴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자세한 거는 내일 이제 주말에 올려지는 어떤 특집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